우리 친구들 모두 잠잘 준비 됐어요? 우리 친구들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토미가 오늘도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라푼첼. 아주 먼 옛날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없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마침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부부의 집 뒤로는 무시무시한 마녀 고텔이 사는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예쁜 꽃과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멋진 정원이 있는 집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정원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어요. 주위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정원의 주인인 고텔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창가에서 정원을 바라보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상추를 발견했어요. 어느새 아내의 입에는 스르르 군침이 돌았죠. 저 상추를 한 입만 먹어보았으면. 아낸 날이 갈수록 상추를 먹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자꾸 여의었죠.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건 아니오? 사실은 우리 집 뒤 마녀정원에서 자라는 상추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아내에게 상추를 따다 주고 싶었어요. 땅거미가 지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남편은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잽싸게 상추를 한 움큼 뽑아왔죠. 아내는 가져온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상추가 어찌나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았던지 아내는 다음 날에도 상추가 먹고 싶어졌죠. 밤이 되자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다시 상추를 따러 담을 넘었어요. 그런데 담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깜짝 놀란 나머지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마녀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마녀는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네가 바로 내 상추를 훔쳐간 도둑이로구나. 남편은 울먹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상추를 몹시 먹고 싶어 해서. 그러자 마녀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상추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대신 아이가 태어나면 나에게 주어야 한다. 마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던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내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이 마녀가 나타났어요. 나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아주 예쁜 딸이로구나. 마녀는 다짜고짜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네 이름은 이제 라푼첼이란다. 라푼첼은 상추라는 뜻이었죠. 마녀는 부부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라푼첼을 데려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조그만 아기였던 라푼첼은 무럭무럭 자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죠. 그런데 라푼첼이 12살 되던 해 마녀는 숲속에 있는 높은 탑 꼭대기에 라푼첼을 가두어 버렸어요. 탑에는 들어갈 문도 올라갈 계단도 없었어요.
겨우 창문만 하나 나 있을 뿐이었죠. 가엾은 라푼첼은 이때부터 탑 안에 갇혀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녀는 하루에 한 번씩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첼의 기다란 머리카락은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황금으로 짠 실처럼 탐스러웠어요.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첼은 머리카락을 탑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러면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탑 꼭대기로 올라왔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왔던지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말을 몰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탑 아래였죠.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라푼첼이었어요. 라푼첼은 창가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곤 했죠.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걸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왕자는 이리저리 탑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왕자는 날마다 숲을 찾아와서 라푼첼의 노랫소리를 듣곤 했죠. 라푼첼이 노래를 부를 때면 숲속의 새들도 숨죽이고 고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자는 그날도 노랫소리를 들으러 숲속에 왔다가 탑 아래 마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왕자는 황급히 풀숲에 몸을 숨겼죠. 잠시 후 마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첼이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내려뜨리자 마녀는 밧줄처럼 타고 탑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래, 나도 저렇게 탑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겠다. 왕자는 노랫소리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다음 날 어두운 밤이 되자 왕자는 탑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곧 라푼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그 머리카락을 잡고 탑 꼭대기로 올라갔죠. 왕자는 깜짝 놀란 라푼첼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라푼첼은 왕자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러는 사이에 놀라고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덧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왕자는 예쁘고 상냥한 라푼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푼첼,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왕자는 진심을 다해 라푼첼에게 청혼했어요. 라푼첼도 다정하고 잘생긴 왕자가 마음에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늙은 마녀 고텔보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푼첼은 살며시 왕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왕자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이 탑의 갇힌 몸이랍니다.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리씩 가져오시면 그것으로 사다리를 엮어서 내려가겠어요. 좋은 생각이군요. 사다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매일 밤 찾아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날이 저물면 왕자가 실타래를 들고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낮에는 항상 마녀가 찾아왔기 때문에 밤에 올 수밖에 없었죠.
라푼첼은 왕자를 만나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마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불쑥 내뱉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왜 왕자님보다 훨씬 무거운 걸까요? 왕자님은 제가 끌어올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곳으로 올라오는데. 이 말을 들은 마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못된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껏 나 몰래 왕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로구나. 마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날뛰었어요. 라푼첼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확 움켜잡더니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죠. 마녀는 그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불쌍한 라푼첼을 머나먼 땅으로 내쫓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거기 아무도 없나요?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주변은 온통 거칠고 메마른 땅뿐이었어요. 라푼첼은 슬픔에 젖어 외롭게 지내야 했죠. 그날 밤, 마녀는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창문고리에 단단히 동여매 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아래 서서 큰 소리로 외쳤죠. 라푼첼! 라푼첼!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탑 꼭대기에서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평소처럼 머리카락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죠. 하지만 왕자를 기다리는 것은 라푼첼이 아니라 무서운 얼굴로 쏘아보고 있는 마녀였어요. 마녀는 왕자를 비웃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하는 라푼첼을 만나러 왔군. 하지만 어쩌나 이제 그 아름다운 새는 더 이상 노래를 불러줄 수가 없어. 고양이가 새를 물어가 버렸거든. 이제는 그 고양이가 네 눈도 핥혀버릴 거다. 그러면 라푼첼을 영영 볼 수 없겠지. 앞으로 절대 라푼첼을 볼 수 없고 말고. 앞으로 다시는 라푼첼을 볼 수 없다니. 희망을 잃어버린 왕자는 온몸에 힘이 빠져 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쿵! 다행히 가시덩굴 위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시에 두 눈이 찔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 후 왕자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으며 온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풀뿌리와 산딸기를 먹으며 겨우 배를 채웠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라푼첼을 애타게 불렀어요. 라푼첼! 내 사랑 라푼첼! 어디에 있나요? 왕자는 라푼첼을 잃은 슬픔에 잠겨 앞을 볼 수 없는 눈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왕자는 몇 년 동안이나 라푼첼을 찾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어느 메마른 땅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왕자는 곧장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어요. 바로 라푼첼이었어요. 라푼첼은 그곳에서 왕자의 쌍둥이 남매를 낳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라푼첼은 왕자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왕자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푼첼은 왕자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어요. 그때 라푼첼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왕자의 두 눈을 적셨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눈이 씻은 듯이 밝아져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을 뜬 왕자는 사랑하는 라푼첼과 쌍둥이 남매를 자기 나라로 데려갔어요. 왕자님께서 돌아오셨다! 만세! 온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왕자와 라푼첼을 크게 환영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 후 왕자와 라푼첼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쌍둥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친구들, 라푼첼 재밌게 읽었어요? 그림 형제가 쓴 라푼첼은 독일 중부에 있는 시골 마을 트렌델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동화예요. 트렌델부르크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라푼첼의 배경이 되면서 유명해졌죠. 아름다운 숲과 성, 그리고 라푼첼이 갇혀 있었던 탑 등이 남아있어 동화 속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답니다. 라푼첼은 마녀 때문에 높은 탑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탑을 찾아온 왕자와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마녀에게 모든 것이 들통나면서 라푼첼은 먼 곳으로 쫓겨나고 왕자는 눈이 멀고 말았어요. 라푼첼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왕자와 함께 무사히 탑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도 잘 자요.